모임에서 한 분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작은 텃밭을 가꿔보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은 분이 손을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다 해봤어. 그거 생각처럼 안 돼. 힘만 들고 별거 없어. 말을 꺼낸 분은 잠깐 멈췄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자리에서 그분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가도 금세 걷었습니다. 대화가 짧아지더니 점점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거리를 둘 때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지 않고 연락을 줄이고 자리를 슬며시 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된 말을 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경험이 쌓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방식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 방식이 오래된 습관처럼 자리를 잡으면 정작 본인은 느끼지 못한 채 주변 관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사람들이 속으로 불편해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말버릇 4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상대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도 결국 그렇게 전달되는 말들입니다. 듣는 분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다 해봤으니 안다며 상대의 말을 막아버리는 말버릇. 누군가 요즘 악기를 하나 배워보려 합니다. 조금 설레고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먼저 겪어봤다는 사람이 막아섭니다. 그거 나도 해봤어. 별거 없더라. 내가 젊을 때 다 해봤는데 생각처럼 안 돼. 경험자가 하는 말 들어. 그냥 하지 마. 이 말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마음입니다. 헛걸음하지 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경험을 나눠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복지관 강의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게 어색하지만 요즘 그 시간이 제일 즐겁다고 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70대 분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나도 한때 해봤어. 그게 시간이 꽤 걸려. 쉽지 않더라고. 늦게 시작하면 더 힘들어. 말이 끝나고 두 분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말을 꺼낸 분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버릇이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상대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설레는 이야기, 도전해보고 싶은 이야기, 작은 기대를 담은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꺼내봤자 막힐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약속이 줄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경험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일수록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상대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힘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 한마디가 나도 해봤으니 안 돼와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처음엔 경험을 나눠주려는 말이지만 나중에는 상대가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상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내 경험은 내 경험으로 두고 상대의 시도는 상대의 것으로 둬도 됩니다. 다 막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어떤 얘기든 먼저 부정부터 꺼내는 말버릇. 대화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아니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면 일단 막고, 제안을 하면 일단 안 된다고 하고, 계획을 말하면 일단 문제부터 찾습니다. 그게 될까? 그렇게 하면 문제 생겨.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은 자신이 신중하고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동조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들 집에 갔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후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게 쉽겠어? 집안일은 누가 하고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며느리는 짧게 그냥 생각해봤어요 라고 했고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 정도만 했습니다. 대화는 있었지만 진짜 대화는 사라진 것입니다. 부정으로 시작하는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꺼냈다가 막힐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가벼워지고 관계는 표면에만 머물게 됩니다. 한번 아니로 시작하면 다음에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습니다. 걱정이 있어도 우려가 있어도 말하는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거 재미있겠다.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그게 될까? 와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듭니다. 먼저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들을 수 있으면 들어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기 얘기만 길게 하고 남의 말은 중간에 끊어버리는 말버릇. 말을 꺼내다가 갑자기 흐름이 끊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중간에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말버릇은 특히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대화를 잘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자리를 끝냈을 수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주 마주치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요즘 무릎이 좋지 않아서 걷는 거리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계신 분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나도 작년에 무릎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병원을 몇 군데나 다녔는지.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야기는 1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무릎 이야기를 꺼낸 분은 그 이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분은 다른 방향으로 산책 코스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무심코 생긴 결과입니다. 상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피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의도가 아니라 경험으로 남습니다. 상대가 느낀 것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계속 말을 끊으면 결국 상대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오랜만에 마주친 이웃이 요즘 손주를 자주 돌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옆분이 받았습니다. 우리 손주는 말이야, 이번에 학교에서. 이야기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고, 처음 손주 이야기를 꺼낸 분은 끝까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 이웃이 버스에서 마주쳐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이 짧아졌습니다.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이 말버릇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서운함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 사람 앞에서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이 고정됩니다.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듣는 사람. 그리고 듣는 역할만 맡은 사람은 언젠가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만큼 상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길어졌다 싶으면 한번 멈추고 물어봐도 됩니다. 그쪽은 요즘 어때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은 쉽게 하고 배려는 당연하게 여기는 말버릇. 이 말버릇은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인식하기 가장 어렵고 상대가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으면 반말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10살, 20살 차이가 나면 굳이 존댓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에게 먼저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반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시장 안 작은 분식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손님이 40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좀 더 줘봐. 저번엔 더 많이 줬잖아. 사장은 웃으며 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손님이 오면 직원들 사이에서 표정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지만 진심으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반말은 나이 차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말하지 않을 뿐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 자리에서도 이 패턴은 자주 나타납니다. 나이 많은 분이 막내에게 자연스럽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물 떠오라, 가방 들어라, 먼저 자리 잡아라. 막내는 다 해드립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되면 막내는 그 자리를 점점 불편하게 느낍니다. 어느 순간 모임에 빠지는 날이 생기고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배려를 당연하게 받는 것과 감사하게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듭니다. 당연하게 받으면 상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게 받으면 상대는 계속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뜻이지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고 모르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이 떠납니다. 의사나 약사, 은행 창구 직원에게도 이 말버릇은 나타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기다리지 않으려 하거나 요구를 당연하게 합니다. 그 직원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그러나 그 손님이 돌아서는 순간 그 자리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받기만 하면 결국 주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반말이 익숙해진 사이에도 가끔 존댓말을 섞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달라집니다. 고마워보다 고마워요가, 잘해줘보다 잘 부탁드려요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듭니다. 배려를 받을 때 당연하지가 아니라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이어가게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조심하게 됩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남습니다. 좋은 뜻으로 꺼낸 말도 다르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말하면 관계는 오래 이어집니다. 사람은 말보다 그때 느꼈던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